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1세기 생물자원 활용 8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갯벌 생물자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물자원의 보고 파트 두 번째로 갯벌 자원의 현명한 개발과 보전, 그리고 앞에 다루었던 내용을 간단히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자, 갯벌 자원의 현명한 개발과 보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지요. 자, 우리나라의 갯벌 자원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갯벌 자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갯벌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서쪽, 남쪽에 걸쳐서 서해안, 남해안에 걸쳐서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일명 우리나라를 갯벌 왕국이라고까지 하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갯벌 형성에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충분한 흙이나 모래가 유입되어서 쌓여야 하고 해안의 퇴적물이 밀려와 계속 축적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안선은 구불구불 들고 남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러니까 들쭉날쭉 이렇게 구불구불 그 정도가 심할수록 갯벌 형성에 유리하고 수심은 낮을수록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클수록 좋은 갯벌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우리나라 서해안이 갯벌이 형성되는데 가장 적합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게 강화도 갯벌인데요. 위에 언급했던 이 5가지 조건이 다 그대로 충족이 되어 있는 천혜의 갯벌입니다. 서해안 갯벌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적합한가? 서해안 갯벌이. 자, 이 서해안의 갯벌 형성에 있어서는 이 서해안의 이 지형적 요건이 특히 그리 깊지 않은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55m 정도니까 깊지 않죠. 그리고 퇴적적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장소이고 조수 간만의 차가 아주 커요. 그래서 3m에서 9m로 그래서 조차라고 하면 밀물과 썰물의 수의 차인데 그 조차가 큰 이유는 해안선이 들락날락 굴곡이 아주 심하고 길게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게 형성된 만의 형태를 지니는 완만한 지형적 특성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갯벌 중에서 특히 서해안 쪽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 그 보존 가치가 뛰어난 자연유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 5대 갯벌이니까 나머지 4 장소는 다른 데 있는데요. 그 하나가 캐나다 동부해안에서부터 미국 동부해안에 이르는 북미해안, 두 번째는 북해연안, 그 다음 아마존강 유역 등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 세계 5군데에 걸쳐서
최적의 갯벌이 형성된 곳 가운데 갯벌을 잘 이용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고 보존하는 정책이 잘 세워진 나라는 독일입니다. 이 독일에서는 갯벌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보존 정책을 수립하여 환경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곳이 독일로 서북 해안의 갯벌 모두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 5대 갯벌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나라 서해 갯벌은 서남 해안을 분포로 펼쳐져 있고 펄이라든가 갯벌, 그쵸? 모래, 혼합 갯벌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서해안은 조차의 규모가 매우 커요. 만만한 지형으로 대규모 갯벌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그러니까 인천, 경기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서쪽 남쪽으로 전남의 지방의 갯벌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약 80% 정도를 이쪽 서남쪽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쪽 따라와서는 이제 전체 80%가 차지되어 있고 갯벌 면적은 약 5,400제곱킬로미터로 남북한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해 연안은 또 다른 곳은 북해에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3개국 해안에 외부 해안이죠. 외해에 직접 맞닿아 모래가 많은 갯벌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독일의 갯벌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언급하였던 대로 독일에서는 모든 갯벌 모두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해안 쪽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염습지로 대표적인 연안지역 해안선은 5,500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 유역의 연안, 대규모 하구 갯벌로 삼각주 형태로 발달하였고 대부분 강에서 유입되는 막대한 토사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국 동부 연안은 미국 대서양 연안의 습지로 주로 하구나 만 주변에 널리 분포합니다. 그래서 세계 5대 갯벌에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갯벌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체 24만 헥타르 정도 발달되어 있고 면적의 83% 정도가 서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20만 헥타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쪽의 주된 갯벌은 강화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순천만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왼쪽 연안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토의 약 2.4%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특히 경기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갯벌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5% 정도. 강화도 갯벌은 여의도 면적의 약 53배 정도, 수십 배에 해당하는 큰 면적으로 2000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해양자원의 보고로 길이 남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문화재 지정구역으로는 가장 넓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한 해양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갯벌입니다. 근래에 논란이 있는 새만금 지구도 우리나라 갯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수산물이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새만금지구의 방조제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곧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이 이제 시화호 방조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갯벌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 그리고 그 주변 생태계에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갯지렁이류 등등 수백여 종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현미경적인 크기 아주 작은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이런 단세포성 미세조류, 플랑크톤 종류 또는 그 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생물에서부터 해양 무척추동물, 그 다음 바다새, 심지어 식물들도 약 50여 종 합해서 이것도 또 한 수백여 종이 되죠. 전부 합치면 이들이 갯벌과 연계하여 생태계를 이루어 공존하며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형태는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해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연안 생물의 상당한 부분, 60% 이상이 해안 생태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류가 먹이와 번식 장소로 해안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어업활동의 약 90%, 상당한 부분이죠. 대부분이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 연안에 습지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 해역에 대비하여 그 생산력이 월등히 높은 자연 생태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생산력이 10배에서 20배나 많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연안 양식어뿐만 아니라 연근해 어업의 생산고 역시 갯벌이 어떻게 보존되는가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농경지나 산림지역과 비교해도 더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 갯벌을 잘 이용하는 전략이 향후에도 그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는 갯벌은 우리나라 어민들에게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에 의한 갯벌 내의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 등은 어패류의 최적의 먹이가 되고 또 번식 장소도 되지요. 또 이로 인해서 어패류를 채취할 수 있는 어업활동이 전개될 수 있고 이는 곧 경제적인 수단으로 이어지죠. 특히 간석지가 잘 발달한 서해안의 얕은 갯벌에는 각종 어패류, 그래서 조개, 굴, 바지락 등등등 활발한 산란 및 서식 활동뿐만 아니라 철새들이 휴식과 번식을 위해 갯벌을 찾아오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하여 갯벌의 수산자원 보고로서의 가치는 단순한 경제적 환산 가능한 가치 그 이상을 지니게 되지요. 또한 갯벌은 연근해 서식어류의 산란장, 보육장으로의 역할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연 상태로 자란 수산물 채취로 이어져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수산물의 채취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오랜 어업 활동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더 규모 있는 경제 활동인 양식업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주로 남해에서 이루어지나 서쪽, 남쪽, 서해안, 남해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전남 지역이 해조류와 폐류 양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양식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갯벌과 밀접한 양식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닌 것은 해조류의 양식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줘서 주로 미역 종류는 남해안, 다시마는 동해, 김은 서해에서 양식되고 있습니다. 갯벌이 발달한 서해에서는 주로 조개류, 그러니까 굴, 조개, 홍합 같은 조개류 또는 해조류 등이 양식되고 있는데, 해조류 중에서는 김이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김 양식의 보물 창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는. 배류 중에는, 그러니까 조개류라고 보면 되죠. 바지락과 굴 양식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은 2018년 해양수산부에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 374.3만 톤, 그러니까 한 375만 톤 조금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하죠. 연근해 업, 연안 양식업 등도 같이 합하여 계산하면 대략 72% 정도가 산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연안지역 중심의 어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갯벌로부터의 어업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연안 양식업뿐만 아니라 연근해 어업의 생산고도 갯벌이 어떻게 보존되는가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깊지 않고 어패류, 해조류 등을 갯벌에서 양식할 수 있고 이런 곳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갯벌은 예로부터 각종 어패류의 서식처로 어업활동이 활발한 아주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어오고 있다는 말 앞에서도 했고, 이처럼 갯벌은 수많은 생물체들의 보금자리로 바다 인근을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고마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갯벌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바로 갯벌 매립입니다. 갯벌 매립은 1980년대 이후 국토개발이라는 당시의 흐름에 밀려 매립되고는 하였습니다. 즉 매립이 되면 갯벌의 면적이 줄어들겠죠. 물론 땅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매립의 결과는 원치 않는 부작용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갯벌의 가치와 기능을 무시한 매립으로 갯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오염된 강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수자원 채취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은 결국 위협을 받게 되죠. 갯벌의 개발은 1960년대, 70년대에서 시작하여 80년대에 전성기를 맞았고 90년대에 특히 1994년 시화방조제를 완공하고 91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새만금 방조제를 기점으로 매립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국도의 확장은 강하구의 갯벌 개발로 굴곡진 해안선, 그러니까 구불구불구불한 해안선을 직선의 방조제로 건설한 새만금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불구불한 해안선의 그 길이는 약 100km 정도였는데 직선으로 했더니 33km로 여기서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쭉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숏컷이죠. 지름길처럼 이 방조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최대한의 용지가 확보가 됐어요. 어느 정도 넓은 크기냐면 여의도의 140배 이상, 140배 정도 되는 시화지구 간척 사업에서도 6년 반에 걸친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 여의도 약 60배 정도의 토지가 넓어지고 수자원 등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간척 종합개발 사업들은 진행되면서 환경 및 생물학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었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나라가 갯벌 간척 결과 얻은 매립지, 그 땅은 서울 크기의 면적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620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됐으나 전국 연안에서 그동안 진행된 매립과 간척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상당한 부분, 한 30-40% 정도가 사라진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갯벌 개발에서 오는 국토 확장이라든가 수자원 확보 등등의 이점들이 물론 이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원래 갯벌이 있었으면 갖는 기능과 효과를 덮었겠죠. 즉 이런 쪽을 양보하고 국토 확장과 수자원 확보 측면이 얻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내주었을까요? 먼저 어민들의 경제적 수단인 삶의 터전, 그 다음은 해양생물의 서식지와 철새 도래지의 역할, 또한 육지에서의 오염물질 정화작용, 그리고 물 흡수와 수위 조절과 생태계 역할, 이어서 자연체험장 역할과 주변 관광문화공간 제공, 그리고 미지의 잠재적 가능성 등등등등 이것 외에도 더 있겠죠. 이러한 것을 양보하고 매립으로 국토 면적이 넓어진 것, 수자원을 확보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갯벌 매립이 60년대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갯벌의 간척과 매립은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고려 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부터 진행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마도 물론 오늘날의 목적과 그때의 목적은 다르겠죠. 예전에 이때에는 아마도 그 시대의 주된 목적은 식량 증산을 위한 농경지 확장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갯벌의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60년대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수적으로는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소규모의 간척과 매립으로 진행되었어요. 이후에는 그 수는 줄어들었으나 규모는 엄청 커졌어요.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많은 갯벌의 훼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천 연안의 경우 광활하게 드러나는 갯벌은 간척 그리고 매립을 위한 입지로 적당하게 여겨져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진행된 김포 매립지, 영종도 신공항, 송도 신도시, 시화지구 등등등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인천 연안의 갯벌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 이런 기기들이 놓여지면서 공사를 한다 하면 갯벌 근처면 또는 해안가, 곧바로 해안가면 매립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정부, 특히 해양수산부는 최근 서해안 23곳의 갯벌 복원의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그 대상은 버려진 갯벌, 그러니까 폐염전, 폐양식장 같이 이제 버려진 갯벌 또는
갯벌의 옛 물기를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 유통이 단절된 것, 옛 물길이 이제 없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회복하는 작업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갯벌은 그동안 국토 확장과 산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안 개발이나 간척, 매립 등등의 이제 각종 개발이었고, 그 면적이 이로 인해서 갯벌의 면적이 감소하죠.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 갯벌의 면적은 급감하였겠죠. 1987년 3,203제곱킬로미터에서 2013년 한 30년 정도, 30년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한 25년 정도 지나서는 2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대규모로. 하지만 이로 인한 연안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이 인지되기 시작했고, 갯벌의 높은 경제적 가치, 제곱킬로미터당 63억 원 앞 강의에서 어떻게 이 수치가 산출됐는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게 평가되었고, 하여 그 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평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갯벌이 수산물의 생산과 어류의 서식지로서 그 가치가 외국보다 높기 때문에 갯벌 가치는 외국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농경지에서보다 약 3.3배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갯벌의 가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어 그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갯벌을 막아서 제방을 쌓습니다. 그러면 물이 들락날락 못하니까 호스든 누구로 막혀진 곳이든 수질은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수질을 막기 위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질 오염 방지에만 연간 수천억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역간척, 역으로 되돌린다는 얘기죠. 생태적, 산업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 간척 이전의 연안, 그러니까 하구를 잇는 이쪽의 연안 하구의 생태를 복원하여 활용하자는 역간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 정부에서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갯벌 복원 대상지 조사 결과 전국에서 15개의 시군이 81개 장소에 많은 지자체가 갯벌로 복원할 것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개발하고 매립하고 간척 사업을 하는 게 흐름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아예 개발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로 유지하는 게 또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국내 갯벌의 생물 다양성 높은 편이라고 했죠. 식물 164종, 동물 687종이 살고 있고 유기물 파편들과 식물성, 여기 써야 되겠죠? 식물성 플랑크톤 등이 풍부하여 먹이 사슬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물, 식물, 이런 플랑크톤을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식처는 이들을 먹고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체들, 개지렁이, 바지락, 짱뚱어, 칠개,
등등등 이 다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유기물 파편들이나 그 플랑크톤들을 잡아먹고 갯벌의 흙 속에서 펄이나 굴 속에 살고 있죠. 이처럼 높은 다양성은 풍부한 자원이 지닌 갯벌의 생태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멸종 위기에 처한 물새들 가운데 과반수에서 조금 안 되는 약 47% 정도가 우리나라의 갯벌을 주요 서식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서는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하게 뻥 뚫린 저 앞에 바다로 가기 전에는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 서해안 갯벌.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물새든 철새든 이런 새들이 산란 장소가 되기도 하고 서식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먹이사슬이 형성됨은 이미 앞에서 언급되어 있죠. 초반에. 현재는 갯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체의 개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연의 순환체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관리하며 출입도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업으로 장기간 지속하여 온 경우 외에는 수산물의 채취 또한 시기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갯벌의 이용과 보전은 현명하게 이용해야 하겠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내린 정의의 핵심은, 즉 이용과 보전의 핵심적인 것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 및 자원 잠재력을 훼손 없이 유지하여 다음 세대들, 즉 우리의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갯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즉 환경의 오염 정도, 수산 자원의 실제 상황 등등등 이런 갯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건강한 갯벌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 마음은 다소 놓이나 실제 그렇게 행해야 되겠지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특히 갯벌관리의 개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재산으로 바꾸고 환경과 자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척하고 그것을 메우고 매립하고 하는 위주의 갯벌 개발이었는데 이러한 개발은 산업화, 도시화, 농산물 증대 등등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반면 오늘날에는 이와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갯벌을 잘 관리하여 현명하게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의 보고로 유지 및 보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농경지의 100배, 연안해역에 비해 40배 정도는 훨씬 높죠. 그러므로 국토 확장의 갯벌 메우기에 앞서 그 보존운동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갯벌의 기능과 가치 제대로 알고 보존하여 자연의 정화조, 생물자원의 보고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손색 없는 지속가능한 상태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서 보고 있는 이런 갯벌, 순천만 갯벌, 서해안 갯벌 등등이 현명하게 이용되고 효율적으로 보존되어서 우리도 잘 쓰고 우리의 후대 자손들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전에도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마음을 갖고 인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갯벌의 현명한 개발과 보존 다루어 보았고,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한번 리뷰처럼 살펴보겠습니다. 갯벌의 기능은 상업적인 어업활동이나 서식지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는 높은 생물 다양성이 있어서 그 역할도 수행하는 입체적인 공간이죠. 살아있는 공간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 여긴 6가지를 열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것 살펴봅시다. 먼저 갯벌은 수산자원의 보호고 몸을 참고, 당연히 자연정화 기능이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죠. 그리고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와 기후조절의 기능도 있고, 자연경관지 문화적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연구에 이제 스터디 사이트 등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 자연 경관, 문화적 기능뿐만 아니라 앞에 언급했던 다른 기능들도 모두 이 갯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의 보고로는 어패류 생산, 양식장도 있고, 다양한 생물의 요람이죠. 동물, 식물, 곤충 할 거 없이. 그래서 이런 생물체들의 서식처나 산란지가 되기도 하고 생물 다양성의 요람이 됩니다. 풍부한 식량 공급원이 되는 갯벌입니다. 연안 생물의 66% 정도, 어업활동의 90% 직접 갯벌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지요. 생산성은 육지하고 비교했을 땐 근 10배, 그래서 9배 정도니까 달하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이든 홍합이든 호막이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먹거리로 식탁 위에 올라오는 갯벌의 생물 종들이 되겠습니다. 자연 정화 기능, 가장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나오는 중요 기능으로 그 바닷가 또는 갯벌 근처에도 염생식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함초라든가 뚱뚱마디, 해면초, 칠면초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이런 식물들, 그래서 인천공항 가는 길목에 보면 그 땅 위에 뭔가 붉게 보이는 그게 바로 여기서 보는 함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제 해안에 다 접하고 있으니까 식물이 salty, 즉 염분의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좀 짭짤한 그런 맛을 지니는데, 물론 그런 퉁퉁마디 함초는 고혈압 환자, 저염식에 유용하게 쓰이는 약용식물이 되기도 하죠. 자, 염생식물에 의한 자연 정화 기능이 있고, 또 미생물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 1제곱킬로미터당의 분해 능력, 갯벌의 분해 능력은 하수처리장 처리 능력과 맞먹고, 또 동물에 의한 오염물질을 제거도 그 기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냐, 갯지렁이 등 굴을 파고 그 펄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생물종들 중에 500마리 정도의 갯지렁이가 그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은 사람 한 명이 하루에 2kg 정도의 배설물을 정화하는 능력과 비슷하다고 소개된 바 있습니다. 갯벌 오염의 정화 능력을 확인하는 경우는 우리 어떤 것이라고 했죠? 서해안에서는 적조 발생이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염을 제거했고 정화했기 때문에 이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정화 기능은 정화를 하면 수질이 개선 되겠죠. 뛰어난 수질 개선 기능. 그래서 농지나 산림에 비해서
3배에서 10배 이상의 뛰어난 개선 기능이 있습니다. 물의 부영양화를 제거해줍니다. 7-80% 정도 질소와 80% 황을 제거합니다. 유해물질 등 제거할 수 있고, 유입되는 부유물질이나 침전물을 걸러내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갯벌에 있는 잡초들이 80 내지 90%의 이런 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00% 감소될 수 있습니다. 갯벌의 정화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 나는 나무는 아닌데요. 관목 타마릭스라고 하는 이 갯벌에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큰 나무처럼 다년생 식물로 자라고, 그러면 해안가에 염분의 농도가 높은 땅에서 또는 갯벌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 체내에 쌓이는 염분을 해결하는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염선하여 소금물에서 이 소금기를 결정처럼 또는 이 염선에다 분비선에다 갖다 저장하고, 이게 이 부분이 톡 끊어지면 이 소금을 갖고 있는 이런 염선들이 바람에 흩날려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 계속 뿜어서 이 염선에 갖다 집어넣고 염선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살아남는 식물은 나름대로의 그 적응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자, 수질 개선은 또 미생물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유해물질을 분해해서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고, 이런 세균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과정은 정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갯벌의 흙이 검은 색깔, 거무튀튀한 색을 띠면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래 갯벌 속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유기물이 축적이 된 것이고 오염이 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에서 녹색에서 짙은 누런색의 갯벌의 표면이 보인다면 그것은 유기물이 축적된 것으로 규조류, 색소가 되겠습니다. 유기물의 분해 과정, 즉 박테리아 활동으로 활발하게 하는 생물작용과 함께 같이 일어나는데요. 정화작용이 예를 들어서 갯지렁이나 개 등등 구멍을 파고 갯벌 진흙 속으로 숨어버리죠. 조개들의 먹이 섭취 과정 등등등 이런 것들이 또 역시 갯벌의 정화작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Biochemical Oxygen Demand 기억하라 그랬죠?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biological로 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만약 표시한다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란 물속에 있는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바로 물속의 유기 오염 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 되겠습니다. 바로 갯벌은 BOD를 급격히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좀 길게 저 해안가는 멀리 떨어져 있고 갯벌로 이어지면서 여러 유익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갯벌의 정화 기능, 자, 연안 생태계 보호 기능이 있고요. 앞에 것들에 수산자원의 보고, 그 다음에 정화 기능, 그 다음엔 연안 생태계 보호 기능, 정말 다양성의 보고인데, 그 다음에 자연재해와 기후 조절 기능, 그래서 육지와 바다 간의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곳이고, 태풍에 의한 육지의 피해를 최소화해주고 감소시켜주고, 홍수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대기의 온도 및 습도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해안선의 침식을 방지하는 등 재해 및 기후 조절 기능의 양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지, 문화적 기능을 갖춰서 요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이 특히 워라밸 하여 스트레스 적게 받고
인생을 예전에는 일만 했다면 즐기는 일과 레저, 힐링 등을 포함한 곳을 찾을 때 바로 이런 갯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양 레포트, 자연학습장, 레저 및 관광 등에서 또 그 목을 다하고 있고 역할을 과학적 연구에서도 탄소라든가 질소, 물의 순환 과정 연구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갯벌은 아름다운 자연의 보물창고로 지구 표면의 6%, 하지만 지구 생물의 20% 정도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고 지구의 콩팥 역할을 하는 인간에게 그래서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궁무진한 역할, 수산물의 생산, 자연 정화, 기후 조절, 생태적 균형, 해양 생물의 서식지, 자연학습장, 레저 및 관광 기능 등등등 갯벌의 많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연적 가치 또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과 생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가치로 환경과 인간은 서로 주고받고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물질순환 과정에서 발휘하는 가치 또한 많아서 생산, 소비, 분해 과정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연적 가치는 다양한 생물종이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면 갯벌의 안정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랑크톤 첫 번째 사진에서처럼 미세한 이런 생물에서부터 어패류, 그 다음 철새든 이런 새 이르기까지 아주 미세한 생물체에서부터 비교적 큰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갯벌의 자연적 가치의 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갯벌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지구 생물의 한 5분의 1 정도 여기에 서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그 가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업, 그다음에 물고기, 어패류 등등등 이 경제적 가치, 활동 90% 정도 갯벌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한 아주 주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갯벌의 경제적 가치, 어패류의 먹이 섭취, 번식 장소, 생산성, 농경지 바다보다 훨씬 높고 기능과 직결된 것이 경제적 가치이고 추정된 가치는 지난 강의에서도 한국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경우를 비유했는데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고 2.7배 이상 정도. 정화 가치도 단위 면적당 갯벌의 정화 가치가 헥타르당 380만원 이상이나 나온다는 등 항상 이것을 우리가 하수처리장의 그 관리비용에 비교한 수치라는 것은 이미 그 기준을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갯벌은 국토 면적의 2.4%, 그래서 2,400제곱킬로미터 아니면 24만 헥타르. 서해안은 20만 정도, 그래서 83%가 그러니까 주로 서해안에 더 많다는 얘기도 훨씬 많죠. 경지 지역의 갯벌은 전체의 35% 정도. 발달한 이유는 서해안이 특히 완만한 지역, 조석반만의 차가 심하고 해안선이 들고 긴 많이 형성돼 있고 등등등. 그래서 특히 서해안의 갯벌은 보존가치가 뛰어난 세계 자연유산의 하나라고 하였죠. 우리나라 갯벌 이용 현황은 수산물의 총 생산량의 350여만 톤, 갯벌의 영향은 지대한데 연근의 어업의 52% 정도,
연안가 양식업의 30% 정도가 갯벌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그 밀접한 업은 해조류 양식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미역, 동해안 다시마, 서해안 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해는 김 양식장의 보고이고, 뭐 바지락이라든가 조개라든가 굴 등등등 이런 폐류는 26만여 톤, 30여만 톤 그만 되는 정도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런 양식업 등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갯벌 매립도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 식량 작업의 목적으로 1980년대 후반 한참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갯벌을 매립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산업화 도시화 등등이 형성이 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생물 다양성 또는 생물의 보금자리는 30-40%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년간 갯벌의 감소 엄청났고, 해양 오염, 어민의 생계가 위협받았고, 생물자원은 감소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매립 공사가 일어나고, 또 이런 습지나 연안가에 이런 장소가 사라지게 되었죠. 갯벌 자원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게 독일이라고 했죠. 현명한 이용과 보존으로 갯벌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현명한 이용이라 함은 생태계가 자연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고, 보존을 하면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하는 것이고, 후대에 필요로 할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염의 정도, 수산자원의 실상 체크 등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기준을 제정해서 현명하게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물자원의 보고는 갯벌은 곧 지구의 콩팥이고 자연의 정화조, 생물자원의 보고 다 같은 맥락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갯벌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재산이고, 앞으로도 그 갯벌의 기능을 이해하고 건강한 갯벌을 후손에게 대물림 해줘야 되겠죠. 과거에는 산업화, 도시화, 식량 작업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미래에는 환경과 자원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갯벌을 잘 활용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21세기 생물자원 활용 8주 두 번째 갯벌 자원의 현명한 개발과 보존 관련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